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내가 사는 도시와 동네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곳에는 누가 살았고 누가 살아가는지, 또 이 도시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동체적 가치와 또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지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 박사님과 함께 지역학, 세종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세종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문화정책연구와 지역학 연구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안동대학교에서 융합 콘텐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또 연구 분야로는 문화정책, 문화 콘텐츠, 지역학 등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세종연구실에서는 지역학인 세종학을 전담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역학, 세종학 도대체 어떤 학문인가요? 저한테 맞는 질문을 합니다. 세종학이 도대체 어떤 학문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세종학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지역학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92년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가 주도하래 서울학, 부산학, 강원학, 제주학 같은 이런 학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지역학은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하면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확보하고 정립하는 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종학은 이제 행정복합도시로 출범된 세종시의 정체성과 그리고 주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자 학문적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종시가 출범한 지 11년이 됐는데요. 이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역사가 꽤 짧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시의 지역학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종시가 올해 11살이 되었습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람으로 치면 지금 11살이 되면 관례 계례를 했었거든요. 네. 남자는 갓을 쓰고 상투를 틀고 농촌 마을에서는 큰 바위를 들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인식을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이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비녀를 꽂거나 쪽을 찌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도 이제 아이에서 성인이 되는 성인식이 필요한데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의 정체성, 주체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세종시도 이제 2030년 도시 완성을 목표로 현재에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건설되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한 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체성의 담보가 필수적이고 더욱이 세종시는 이주민들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자긍심을 만들어주고 나아가 소속감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원주민들에게는 고향이 없어졌다는 그런 상실감 등을 상쇄해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해집니다. 박사님 굉장히 의미 있는 학문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네요. 문화연구와 지역학의 연결고리가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지역학의 연구 방법이 총체론적인 입장에서 지역을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화인류학 같은 경우에도 총체론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생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인데요. 그렇죠. 이것을 총체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성이기 때문에 문화와 지역학은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역학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역사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지역학이 역사학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인문학적 가치로 접근해야 하는 그런 학문이기에 문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역학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마을 공동체 만들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제가 쓴 책이긴 한데요. 여기서 제 책을 소개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이라는 지역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혹시 아나운서님 칠곡군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전 지명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칠곡휴게소는 잘 알고
계실 것 그런가 같습니다. 봐요. 네. 그래서 거기 자율배식이 되게 유명한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곳에서는 인문학 마을이라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문학 마을이요? 네네. 멋진데요? 그래서 네. 그 인문학 마을을 제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준비하면서 거기 계신 어머님들, 이장님들, 뭐 부녀 회장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거 마을 공동체 이거 하는데 이게 도대체 먹고 이거 잘하고 있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책을 좀 썼었고요. 이제 마을과 공동체의 핵심 개념부터 전통사회에서 마을 공동체, 현대사회의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장해야 하는지를 좀 내실있게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 네. 그 과거의 마을 공동체와 현재의 마을 공동체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과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농촌 사회에 의한 마을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두레나 개나 이런 향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고, 특히 과거에는 혈연에 의해서 강력히 그 인연이 그렇죠.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 사회 공동체는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 기술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변화 과정들을 조금 이제 제가 서술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자체가 다른 성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종시 일제강점기 문화자원의 잔존 현황과 활용 방안이라는 또 보고서도 작성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또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제가 입사를 했었는데 이듬해 초에 착수했던 연구 과제였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3.1 운동이 언제였죠? 1919년이죠. 예. 맞습니다. 3.1 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2019년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이 되는 그러네요. 해죠. 예.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8.15 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진행했었던 부분이죠. 네네. 세종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광복절 기념식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기념 행사에서 7.1 음악가의 음악을 연주곡으로 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광복회나 여러 시민단체들이 많이 이 일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차원에서는 일제 잔재를 한번 살펴보고 그걸 정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 연구를 그 뒤에 입사를 제가 해서 제가 다음 해 진행하게 되었었던 센 거를 것 맞추셨네요. 같습니다. 일단 세종시내 신사 5곳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 위치를 저희가 다 찾았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흔적을 좀 했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례는 전임연사무소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전임연사무소의 전정에 가보시면 예. 비석이 7기 정도가 아마 꽂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2기가 동일 인물의 영세불망비와 송궁비입니다. 네네. 근데 그 사람을 살펴보니 1900년대 초반에 전위군수를 역임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1928년에는 일제로부터 대례기념장을 받았던 인물인 것이죠. 친일 인물이군요. 그렇죠. 예. 친일 인명 사전에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개명을 하면서 비석을 또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비석 2기가 전정에 있는데 뭐 향도사 연구소에서 이 비석을 이전했다고 하는 기록비도 함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비석을 이제 회철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비석을 뽑아가지고 뭐 다리로 쓰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밟고 지나가라고. 그런데 왠지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예.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이 사람이 이제 송덕비와 영세불망비이긴 하나 친일 인물이고 이런 활동을 했고 친일 인명 사전에 적시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록했던 안내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훼손하기보다는 더욱이 네. 이 비석이 지금 애국지사 추모비와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애국지사의 정신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실로서의 역사를 미래 세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 성과를 좀 나름 거뒀었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일제 강점기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참 접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소정면이라든지 전이면이라든지 북왕면 일대에는 이 지역에서는 횃불을 들고
독립운동을 하는 횃불운동의 와. 독특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네. 했었고요. 조치원의 뭐 홍일섭 선생님이나 맹희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해주셨고 전임면의 이수욱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혹시 아나운서님 가네코미코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 가네코미코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영화 박열 보셨죠? 네네. 그 이준익 감독의 영화인데 영화 박열에서 최이서 배우가 이제 맡았던 주인공입니다. 네. 바로 박열 의사의 부인 되시는 일본인인데요. 가네코 우미코가 이제 1912년 이제 부모한테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면서 네. 북왕면에 있는 고모님 집에 의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면서 북왕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녀의 삶은 매우 불우했고 외로웠고 고독했습니다. 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즉 횃불운동을 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박예리 의사를 만났고 이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분이죠. 그렇죠. 아마 2019년인가요? 일본인으로서는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이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로서 서훈이 되기도 했고, 네네. 그녀의 묘는 이제 문경의 박예리기념관 옆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게 또 아까 잠깐 지역학 얘기해 주셨을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셨네요. 네.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어떤 네. 내용을 다루셨어요? 현재 세종시 장군면이 네네. 공주시, 과거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의당면이 김종서 장군 출생지이고 장기면 대교리에 김종서 장군 묘가 있어서 그래서 장군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 연구는 역사공원이 빠르게 조성이 되면 이곳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연구 이후에 역사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네. 주차장에 대한 것들 그리고 땅값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어서 아마 지금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네네. 올해 초에 아마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주요한 역사적 이야기가 이제 테마파크로 조성된 그런 사례들을 좀 다루었고요. 네. 그리고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이 통치적으로 어떻게 좀 발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루었습니다. 네, 빨리 완성이 돼서 좀 박사님께서 이 연구하신 이런 운영 방안들이 좀 실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우리 그 칠곡 인문학 마을에 대한 사례 연구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세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 연구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연구는 칠곡 인문학 마을 사례를 통해서 마을 문화 콘텐츠, 즉 지역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양상을 좀 분석을 했던 연문입니다. 네네.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봤는데요. 하나는 재현이고 하나는 창조로 봤습니다. 네네. 대부분 마을이 이제 재현 과정을 거친 콘텐츠를 구현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는 마을에 산재하는 역사, 문화자원, 생태자원, 인물 이야기 이런 것들에 현대적 시각을 가미하면서 새롭게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재현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네네. 가수 김광석이 태어난 곳에 김광석 거리를 만들고 네. 김종서 장군 묘가 있는 곳에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을 꾸미는 것이 포함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마을에 이러한 자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을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력, 함께하는 공동체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 창조하는 과정으로 좀 봤습니다. 칠곡에서 그 조사를 했던 마을이 할머니가 이제 연극하는 마을입니다. 아, 할머니 그래요. 연극하는 네네. 마을인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성인문예교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할머니들께서 이제 산수, 한글, 영어, 미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2014년인가 아마 성과 발표를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보통의 성과 발표들은 뭐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보통 이 정도를 하는데 그렇죠. 예. 이 마을에서는 연극을 꾸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할머님들이요. 네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많은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의 연극단이 되고 예술 단체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양로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연극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공연
팀이 되었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마을은 이제 이 마을을 두고 사람들은 여기는 할머니들이 연극하는 마을이야라고 이제 서로 인식을 하고 딱 이제 정체성이 생겼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맥락은 세종시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뭐 세종시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세종대왕과 한글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네. 지금 한글 사랑도시, 한글 문화도시를 네네.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2012년 출범한 신생도시잖아요. 그리고 과거 영기군의 역사를 그대로 올곧게 계승했다고는 아직은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시는 이제 한글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콘텐츠로서 이런 생산되는 과정에 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쌓이면서 네. 이제 지역의 브랜딩이 형성이 되고 나아가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즉 창조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군요. 네. 예. 세종을 그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고는 사실 지금 현재는 보기는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행정수조로 성장하면서 지역의 볼거리랑 먹을거리가 굉장히 형성이 잘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세종학을 연구하시는 네.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발전해 가고 있나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세종시에 관광이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네.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도시 인프라는 아주 잘 구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형 도시라는 큰 형태에서 이제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상권과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가운데 지점에 이제 수목원, 호수공원, 중앙공원 등 이제 문화여고 부분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네. 다들 관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조성된 이런 문화 공간들이 외부인들이 방문해서 가봐야 하는 관광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조성된 공간은 시민들의 여가 향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세종시 관광 전망은 어둡지 않다라는 게 수목원 관광객이 네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22년 78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꽤 많은데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올해는 아마 100만 명이 넘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총 지정 관광지 관광객이 18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올해 초에는 이제 금강보행교 이응다리를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네. 카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이제 정량적인 그런 관광 수치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관광 데이터 랩을 보면 그 관광지와는 별도로 이제 300만 명의 방문객이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많은 공무로 인해서 세종시가 많이 방문한다고 하시는, 네. 봐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그런 숙박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긴 하죠, 우리가. 예. 지금 만들어져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 출장 예비로 가긴 좀 힘든 곳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도시 경관과 교육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서로 주장만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종시 그 ICT 소프트웨어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수립도 연구를 하셨는데요. 융합 콘텐츠를 전공하셨잖아요. 네. 이 연구는 또 어떤 연구인가요? 이 연구는 그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 거점 기관이 각 광역지자체마다 있습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콘텐츠 산업만을 담당하는 전문 거점 기관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세종시는 아직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대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그러네요. 기관들이 다들 있는데 세종시는 아직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9년 10월에 세종시 문화재단이 이제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 거점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재단에서는 문화예술 행정 관련한 기관이다 보니 조금의 괴리가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정책 과제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 거점 기관을 좀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세종 테크노파크가 조금 의지 있게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거점 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세종 테크노파크가 그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 거점 기관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가이드 정도를 좀 제안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세종 TP에서는 지역 콘텐츠 산업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여러 건의 콘텐츠가 만들었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규모는 또 어떻게 되고 학문적인 발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이제 연구원 산하에 별도의 조직으로 지역학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센터 내에는 이제 대전학팀, 세종학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종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전담 실무 인력을 채용해서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박사 참여 인력은 저하고 도시재생 쪽에 하는 박사님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학 센터 자체가 지금은 사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또 정책 현장에서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 네. 지역학에 관한 예산을 증액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아마 세종시 교육지원과를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좀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하고 있고요. 세종학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보니 차차 앞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종학은 딱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학 세미나, 그리고 세종학 포럼, 세종학 연구 총서를 이제 발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지금 세종 인물 여행이라는 총서를 발간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세종시 기차역을 가지고 지역학 네. 연구 총서를 좀 만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역이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각 지역마다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세종학은 예. 이제 첫 걸음마 단계다 보니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응원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민 박사님께서는 2019년에 그럼 세종에 네, 지금 오신 맞습니다. 거죠? 네. 한 4년 정도 이 네. 세종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네. 세종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저도 사실 이주민이에요. 그렇죠. 이주민 입장에서 뭐 문화정책과 지역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연구자에게 세종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도시의 구축과 형성을 이제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문화정책과 지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도시의 정책을 평가하기보다는 도시의 성장을 유도하면서 저 또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올해 12월이 되면 정확히 4년을 이제 세종연구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도움과 응원을 좀 주셨고요.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시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삶의 질을 위한 문화정책과 지역학 연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문화와 지역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박사님과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세종학 이야기였습니다. 네, 좀 힘든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힘을 내셔서 더 멋진 세종학의 완성을 위해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감사합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세종을 연구하는 이재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에 더욱더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세종 시민만의 세종시를 넘어서 대한민국과 세계 속의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세종 인사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